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중소기업들도 어려웠고 또 기존 기업들도 어려웠죠. 그리고 개인도 어려웠고요. 자영업자들도 어려웠는데 유독 잘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의 그 분야가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죠? IT 쪽. 그렇죠. IT 쪽에. 물론 이제 IT를 통해서 나중에는 BT, NT 이게 융합이 되고 확장이 되겠지만은요. 이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런 회사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카카오, 네이버, 쿠팡 같은 회사들이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도 엄청나죠. 그래서 1조 달러를 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걸 저는 기술의 시대가 왔다. 기술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기술의 시대의 기술의 핵심은 뭐냐? 빅데이터,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차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만 핵심은 AI다. 그렇죠? AI입니다. 핵심은. 모든 기업이 핵심은 AI 기업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AI가 뭘 하게 되느냐? 인간을 대신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뭘요? 일을 대신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 혹시 아세요? 네, 그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네. 읽어보신 모양인데, 대단하십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AI가 인간을 대신하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남는 인간을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잉여인간이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일을 AI가 다 해버리면은. 그런데 사실은 AI라는 개념, 나온 지는 개념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은 이게 최근 나오는 AI 개념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할 때 인간의 어떤 일부터 대신했냐?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아니면 두뇌 노동이에요? 맨 먼저 대신한 게? 육체 노동이죠. 육체 노동을 대신했어요. 블루칼라가 했던 일을 대신했다. 그럼 블루칼라가 없어질 거다 했는데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화이트 칼라. 다시 말하면 두뇌 노동을 대신할 것이다. 화이트 칼라가 위기다 그랬는데 지금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두뇌 노동을 건너서 감성 노동까지, 마음을 쓰는 감성 노동까지 AI가,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21세기는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인간 고유의 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질문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육체 노동과 연관된 겁니다. 육체를 안 쓰려고 했고 육체는 이제 기계가 다시 대신한다. 단순 노동은 모두 기계가 한다고 했는데 이 단순 노동에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는 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선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요. 미국 뉴욕의 슈퍼마켓에서 화장실용 휴지가 동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 물류 작업을 하는 일손이 부족해서예요. 그 일손은 바로 육체 노동 아니겠어요? 이런 기술 시대에 육체 노동인 일손 부족으로 화장실 휴지가 동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버리고 중소기업이 일손이 부족해버리고 임금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트렌드가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이 육체 노동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예를 들어서 지게차, 굴착기 같은 운전을 하면서 그걸 꼭 게임하듯이 재밌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재밌으니까 같이 따라 하게 되고요. 옛날에 대학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일은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일단 트렌드가 그랬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짐 로저스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세계적인 투자가잖아요. 짐 로저스는 오래전부터 대학 가지 말고 차라리 트랙터 운전 면허증을 따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지 말고 농부가 되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농부는 물론 지금은 기계를 많이 활용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이거든요.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농부가 되라고 짐 로저스가 주장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한 여성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그 직장을 그냥 자유로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서 도배사로 일한다.
그래 이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육체노동에 직접 뛰어드는, 단순 노무직에 뛰어드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더 많아졌으니까 10만. 10만? 예.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청년들 중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무려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이들이 학벌이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12만 명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술 시대에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면 점점 육체적인 노동을 더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청년들 중에서 12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4년 동안에 늘어났다는 것. 예. 이건 새로운 트렌드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게 실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 노동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해보면요. 일반적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 몸을 쓰는 일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근데 요즘 AI 다음으로 뜨고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서 현실세계에 있는 내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거든요. 아바타가 게임도 하고 이제는 경제활동도 하고 아바타가 비즈니스도 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현실세계에서 그 아바타를 조정하고요. 그럼 현실세계에 나는 내 몸은 어때요? 내 몸은. 메타버스가 되면 내 몸은 덜 써요? 많이 써요? 덜 쓰죠, 메타버스. 아바타가 활동을 하니까. 현실에 나는, 집중하세요. 현실에 나는 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냥 아바타를 움직여서 아바타가 노동도 하니까, 아바타가 놀이도 하니까요. 스포츠도 아바타가 하니까요.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몸을 덜 쓰게 되고, 기술 발전에 의해서 메타버스에서 몸을 덜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몸을 덜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몸을 안 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을 덜 쓰고 안 쓰게 되면 자연히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약화되죠. 안 쓰면 약화되는 게 우리 인간의 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기, 몸을 안 쓰면 몸이 약해진다. 우리 현실의 몸이 약해지면 내 가상세계에 있는 내 아바타가 아무리 몸이 강한들 현실에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아닐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왕들, 우리나라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50세죠. 이 왕들은 몸을 주로 많이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쓰잖아요. 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왕대접이라고 하잖아요. 왕대접.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3세예요. 43세다. 어떤 전문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차 때문이다. 걷지도 않았다. 마차 타고. 걷지도 않았다. 이렇게 몸을 안 쓰니까 왕들이 빨리 죽었다는 얘기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 2000년 전 일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귀족들의 부부관계가 곤란하고, 그런데 노예들의 부부관계는 원활하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귀족들은 말을 타고 노예들은 말을 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귀족들은 몸을 안 쓰고 노예들은 몸을 많이 쓴다. 그래서 노예들의 부부관계가 원활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몸을 안 쓰면 몸의 기능이 퇴화되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은 몸을 좀 안 써도 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거든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을 안 쓰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약화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갈수록 진짜 이것을 써야 된다. 이게 뭐냐? 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가면요, 마음의 기능은 활성화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 격정적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그 격정이 좀 순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몸의 기능은 저하되지만 마음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올라간다고 보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런데 몸을 안 쓰면은 사실은 마음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기능은 몸을 안 쓰면은 마음 기능도 약화되거든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바쁘대요. 몸이 편하면. 그런데 몸이 바쁘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니 몸이 바빠야 몸을 써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우울증도 안 생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이가 들수록 바로 이게 뭐죠? 몸. 나이가 들수록 몸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몸을 써야 된다. 그런데 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또 얼마나 써야 될 것이냐, 우선 얼마나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써야 되느냐, 루의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의 법칙은요, 스포츠 의학 용어인데 몸을 안 쓰면 녹슬고 몸을 너무 많이 쓰면 그렇죠, 고장나고.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죠? 적절히 쓰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적절히 사용하면은요, 현상 유지가 되고 오히려 기능이 강화된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몸의 기능이 강화된다. 그래서 몸을 적절히 쓰는 건데, 적절히 쓰는 것의 기준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몸을 거의 안 쓰고 적게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몸을 쓰는 것이 적절하게 몸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피엔스들, 그러니까 석기시대 때는요, 원시인들은 하루에 9km에서 14km를 걸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도보, 이 발걸음으로 말하면 12,000보에서 18,000보 정도 되거든요. 요즘 우리 만보 걷기 하잖아요, 만보 걷기. 그러니 만보 정도는 걷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게 몸을 쓰는 거다. 걸음걸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몸을 쓰는 것은 루의 법칙에 의해서다. 그럼 어떻게 몸을 쓸 것이냐? 어떻게 몸을 쓸 것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몸 쓰는 일을 하자. 몸 쓰는 일을 하자. 젊었을 때는 화이트 칼라였다. 블루 칼라도 요즘은 공장에서 몸 많이 안 쓰거든요. 기계가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서비스직이든 몸을 제대로 안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몸의 기능이 안 써도 더 유지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몸을 안 쓰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쇠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일을 찾되 몸을 쓰는 일을 찾자. 물론 적절이지만은 생각보다는 더 많이입니다. 이 몸을 쓰는 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소득이 좀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몸을 써야 된다. 두 번째는요, 몸을 쓰는 여가. 그러니까 쉬는 것도 기왕이면 여가 활동도 몸을 좀 썼으면 좋겠다.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보다 스포츠를 직접 하는 거예요. 또 스포츠 관람도 집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박수치고 소리치고 몸을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가를 몸을 쓰는 거죠. 몸을 쓰는 여가. 쉽게 우리 산책하는 것도 몸 쓰는 거죠. 예. 뭐 운동도 몸 쓰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몸을 쓰는 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요, 생활 습관. 몸을 쓰는 생활이 이게 습관화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송혜 선생님 연세가 지금 9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송혜 선생님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혹시 브랜드 아세요? 맞아요. BMW. 예. BMW는 걷고, 그리고 지하철, 버스, 지하철 걷는 거. 그분은 자가용 없이 버스 타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걷는 거예요. 걷다가도 교통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이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있으면 우리 보통 가만히 있는데 구선 넘으신 그분은 까치발을 하면서 들었다 내렸다, 이 까치발을. 예. 이게 습관이 되셨다고요, 습관이. 우리가 집에 올라갈 때도 기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몸을 쓰는 거죠. 집에서 몸을 쓰는 활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볼 때도 기왕이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TV 리모컨도 내가 들고 갖다 줘야지.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내한테 여보 리모컨 이런 놈이 있대요. 이거 빨리 죽을 놈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럼 쓰레기 비는 것도 몸 쓰는 거죠. 그럼 쓰레기는 기왕이면 건강을 위해서는 누가 비워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내가 비워야지 왜 남편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빌 때, 음식물 쓰레기 빌 때도 서로가 몸을 쓰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몸 쓰겠다고 서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몸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몸을 더 쓰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젊었을 때와 또 다르다. 몸을 안 쓰면 급격히 쇠퇴한다.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하는 거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은 이제 몸 쓰는 일을 하고 몸 쓰는 여가, 몸 쓰는 생활 습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